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집사와 둘째 아들이 마중 나왔네요. 레오는 어디 있나요? 레오 방에서 집에서 자고 있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오입니다. 레오 입양의 장본인. 레오야, 형 왔어. 야,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첫째 아들 등장. 아니, 그 어디 보니까 없던데? 돈만 주면 간식 사고, 용돈 전화지, 고양이 믹스 다 들어가고. 하굣길엔 양손 가득 레오 간식만 사온다는 첫째. 반려동물을 입양하러 갔다가 첫째를 보고 눈을 떼지 않는 레오의 눈빛에 반해 운명처럼 녀석을 입양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따로. 첫 아기 같은 존재, 저한테는. 저의 화를 레오 때문에 좀 더 삭혔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 일단 큰아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웃기 시작했고, 자기가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대상이 생기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고, 아무래도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레오도 끼고 싶은가 봅니다. 레오, 뭐 해? 일로 와. 역시 첫째 말은 철석같이 듣네요. 커튼 뒤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귀여운 레오. 그런데 둘째에게 오묘한 눈빛을 보내더니 갑자기 달려듭니다. 왜 깨물어, 레오야? 그렇게 자상하게 말하면 뭐 어떡해. 그럼 어떻게 나쁘게 말하는데?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닌 거야. 혼내야지. 레오를 따끔하게 혼내지 않는 형에게 서운했는지 레오? 결국 둘째가 직접 나서는데요. 이러지 마. 안 돼. 안 돼. 단호하게 훈육을 해보는데요. 안 돼. 하지만 이게 웬일? 되려 또 공격당합니다. 아이고 저런, 괜히 상처만 하나 더 생겼네요. 사실 둘째가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레오가 오로지 자신만 물고 핥힌다는 점. 난 둘째 형아가 마음에 안 든다. 엄마 도와줘.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답니다. 처음에는 놀아주다가 물려가지고 이게 장난감으로 착각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강도가 더 세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경재야, 엄마 나간대. 엄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니도 가? 레오 잘 부서지고 있어리. 둘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레오가 깨물고 핥히긴 해도 사실 둘째는 레오가 너무 좋습니다. 언제 물었냐는 듯 레오 역시 신났는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레오. 둘째에게 레오는 유일한 친구라는데요. 형아야 맛있다옹 더 주라옹. 레오가 간식 먹는 모습이 제일 귀엽다는 둘째. 특급 마무리로 흐르는 물 받아먹기. 둘째 형아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레오야 너 왜 자꾸 무는 거니? 그리고는 잠시 후 어머 레오야. 이런 결국 레오가 크게 사고쳤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응? 이젠 혼자 약 바르는 것도 익숙해진 둘째. 따가워. 아이고 쓰라리겠다. 레오야 널 예뻐하는 형한테 왜 그러니? 그런데 레오를 다른 집에 보내는 걸 가장 강하게 반대한 건 오히려 둘째. 콧물 난다. 하지만 그 마음을 레오는 알 리 없겠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살자. 이제 모두 취침 모드. 레오도 잠이 들었겠다. 그제야 둘째가 마음 놓고 눕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각. 문고리에 관심을 보이는 레오. 집요하게 발을 뻗더니 활쩍 뛰어서 문고리를 내리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방으로 입성한 녀석. 침대 위를 잠시 살피더니 첫째는 가볍게 지나치고 둘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는데요. 설마? 앞발이 불쑥 나오더니 가만히 자고 있던 둘째를 공격하는 레오. 왜? 뭘 깨웠어? 둘째의 비명에 가족들 모두 잠은 다 잤습니다. 아빠가 깨물지 말했지? 어? 깨물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냐. 아빠 그만해. 결국 아빠 집사가 폭발했습니다. 레오도 적잖이 당황한 듯한데요. 오늘만 벌써 몇 번째 상처인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혼나야지. 아빠의 훈계로 시무룩해진 레오를 달래주는 건 오직 첫째뿐. 하지만 야 이재원, 레오 뭐 잘했다고 지금 수담수담 해주냐? 이렇게 계속 혼내니까 주눅도 내봐. 레오가 이 형제를 모르던데. 그래, 영지 상처는 어떻게 할 거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애가 무는 거 아니야. 레오가 이렇게 무는 게 잘하는 거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나는 거 봐봐. 어? 그래도 수담수담 한 건 아니지. 격려를 시켜야 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혼내야 되지. 애가 불쌍하잖아. 빨리 격리시켜. 어쩔 수 없이 레오를 격리해야 하는 상황. 레오, 너 좀 잠깐 반성하고 있어야겠다. 엄마한테 약 둘째의 얼굴과 팔 곳곳에 부어오른 상처. 채 아물 시간도 없이 둘째는 물론 엄마 아빠 집사 역시 마음의 생채기가 늘어갑니다. 낮에 뭐 이렇게 물거나 이러면 저희가 상황이 대처가 되는데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물어버리면 아빠는 아빠대로 화나고 이제 큰애는 큰애대로 이제 고양이 혼나는 거 보고 화나고 저는 또 아들 상처 난 거 보면 또 속상하고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날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자 봐라. 어제 또 레오가 영재를 물었어. 레오랑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게 살아야 될지. 어쨌든 우리가 입양을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레오도 우리 가족이긴 한데 그래도 영재도 네 동생이잖아. 근데 네 동생이 저렇게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피해도 보고 말려도 보고 혼내도 보고 그지? 했는데도 방법이 없잖아. 사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계속 싸우면서 고양이 키울 바에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사 만나서 더 좋은 데 가서 좋은 환경에 크는 방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영재 네 의견이야. 같이 살고 싶어?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속 시원한 얘기해라.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래도 이쁜 동생인데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 그래 계속 네 도망 다니면서? 그냥 방법을 찾아야지. 말을 아끼는 부모님과 이 상황이 괴로운 둘째.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이 난관을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레오가 둘째만 무는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미아홍철 쌤은 어떤 장면을 포착할까요? 그냥 갑자기 공격하네요. 네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런 표정 질 때면 울어요. 항상 늘 무서워요. 집중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 항상 전조 증상으로 지금 있어요. 있는 거죠. 네. 방금 딱 봤을 때 레오가 옆에 딱 오니까
이렇게 쓱 손으로 비비고 한번 이렇게 몸결 따라서 이렇게 쓱 만지는 모습이 거의 반자동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레오가 너무 예뻐서 슥 만질 때마다 따라오는 건 레오의 공격입니다. 만지면 물고 만지면 또 물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막내 아드님이 뭔가 더 접근을 할수록 흥분도가 더 네. 커지고 둘째 아드님의 손에 대해서는 되게 짜증스러운 반응 또는 여기에 자극이 추가될 때마다 가까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더 폭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반응성의 방어적인 어떤 공격성의 일부분이거든요. 터치에 대한 주도권에 있어서 강아지들은 사람이 이렇게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만지는 이런 스킨십을 즐기고 그래도 잘 하잖아요. 고양이는 그게 아니에요. 고양이만의 공간과 고양이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고양이의 기본 명제예요. 좋아하는 걸 해줬지만 싫어하는 걸 하면 이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나 간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시쳇말로 무조건 들이대는 둘째의 접촉 때문이었던 것. 잠시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은 것이 싫었던 거죠. 아, 레오가 좀 피곤하긴 했겠네요. 네가 그렇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애가 무는 거 아니야. 레오가 이렇게 무는 게 잘하는 거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나는 거 봐봐. 어? 그래도 쓰담쓰담 한 건 아니지. 격려를 시켜야 되는지. 큰 아드님이 자꾸 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신 부분이 있지만 큰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그 레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가장 맞아요. 레오를 쓰다듬는 형제의 모습만 비교해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첫째와 달리 둘째는 가까워도 너무 가깝긴 합니다. 레오도 처음에는 의사 표현으로 아까 정확히 캐치했어요. 싫다라고 손으로 먼저 밀고 또는 그 다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악 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을 텐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도 내일 똑같고 항상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트라우마로 쌓여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손을 보면 순간적으로 눈이 도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둘째는 계속 레오에게 손을 대려 했고 그 트라우마가 쌓이면서 레오에게 둘째는 이제 위협적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때와 같이 둘째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도 공격을 했다는 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 같은 데 지키고 있다가 보면 어떤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근데 이 단편적인 상황만 봐서는 우리 집에 되게 위험한 존재가 있어. 네. 영역에서 뭔가 몰아내야 될 존재가 있어. 뭔가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어떤 집에 큰 수컷 고양이가 한 마리 또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그렇게 해요. 네. 영재군이 레오를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그냥 그거잖아요. 레오에 대한 다가감, 만지는 터치 이거에 대해서 그냥 100% 싹 빼버리고 레오가 지금 둘째 아드님을 좋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강화를 시키면 되는 거. 이를테면 집에서 간식 사려주는 모든 거는 아드님이 하는 거예요. 잘 안 하거든요. 간식 주는 건 가끔씩 하는데 어떻게 둘째 아드님 잘 해줄 수 있어요? 네. 진짜? 네. 이거 방송에 약속하는 거 나가야 돼. 약속할 수 있어요? 오케이.
미아홍철 쌤이랑 손가락도 걸고 도장까지 꾹 찍었으니까 이제부터 실천이 중요합니다. 평소처럼 한번 불러봐요. 네요. 이렇게 왔으면 간식 한번 줘볼까요? 미아홍철 쌤의 1대1 특급 과외. 레오에게 간식을 주는 방법부터 배워볼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 먼저 왔을 때는 괜찮아요. 대신에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에서는 슬쩍 이렇게 밀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붙으면 옳지. 요 자세에만 주는 거. 아우, 이렇게 해야 주는 거냐옹?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코 터치를 먼저 레오가 먼저 와서 하면 간식 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루밍 할 때 그냥 하라고 두고 옳지. 늘 일정 거리를 유지. 그리고 레오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핵심.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간식 주면서 막 쓰다듬고 만지고 하잖아요. 그냥 와서 편안하게 너 오면은 내가 이렇게 간식 줄게. 이 정도? 옳지. 서로 어떤 접촉도 없이 평화롭게 간식 시간을 즐기는 것이 관건. 보통 이제 이렇게 다 먹고 나면 옆에 있으면 괜히 또 한번 만지고 싶잖아요. 자, 요럴 때는 그냥 시크하게 쑥 일어나서 다 먹었으니까 우차 쓱 그냥 지나갈 거예요. 크게 관심 계속 주지 않고. 오히려 이러면은 레오가 쟤 왜 이러지? 나한테 귀찮은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줬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건 가족들의 도움입니다. 저기서 레오가 눈빛이 좀 변한 것 같다. 전조 증상 있잖아요. 노려보는 상황. 그때는 어머님이 쓱 가셔서 시야를 막아야 돼요. 아이 시야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상황을 모면을 하시는 게 1차적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피해서 더 집중하려고 한다. 그때는 쓱 들어서 아이를 잠깐 다른 방에 잠깐 들어가 있을게요. 한 5분, 10분 정도. 그런 모습 보일 때 쓱 들어 올려서 방에 넣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오늘 솔루션 진행했는데 오늘 솔루션은 영재 솔루션. 레오 솔루션이 아니고 그 이유는 레오가 지금까지 어떤 공격성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에게 너무 집중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관심과 스킨십이 공격성의 어떤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걸 이제 빼주는, 제외시켜주는 솔루션. 그건 영재만 할 수 있어요. 영재군만 할 수 있는 거.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제 잘못이어가지고 레오를 안 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안 만지고 그럴 자신 있어요? 그래도 노력해봐야 돼요.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 쓰담쓰담하며 마음의 거리는 좁혀갈 수 있겠죠. 영재야, 레오 잘 부탁해.